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바이든 따로 만난 정상이 총 5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이 아니라 48초 동안 짧게 만났다고 그래서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난 정상이 모두 5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는 193개 회원국 중에 18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여하는 만큼 다자 외교도 활발히 열리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정상은 총회 장소 호스트인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기간 바이든 대통령을 따로 만난 국가 정상은 약식 회담까지 포함해 총 5개국 5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초 일정보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참석 때문에 하루가 줄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어느 나라 정상들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공식 정상회담을 한 국가는 영국과 필리핀 두 나라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취임한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회담을 했고요. 또 이달 초 취임한 영국 트러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두 정상과는 모두 첫 회담이었습니다. 예, 새로 취임한 정상들과만 공식 회담을 한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 차례 공식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도 취임한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긴 했지만요. 지난 5월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한 차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던 스페인에서도 양자회담은 아니었지만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만남이 급한 정상들하고 먼저 공식 회담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연이야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고 미국의 오랜 동맹이었던 필리핀은 이전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걸었지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다시 미국 쪽으로 노선을 선회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 두 정상 외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 세 정상과 약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전 유엔 총회와 비교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정상 수가 줄어든 거는 맞나요?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 영향으로 직접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총회 자체가 비대면이었고요. 지난해는 호주 총리 1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봤더니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0여 개국 정상을 만났고요. 2018년에는 6개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48초 동안 만난 걸 두고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애써 형식보단 내용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지만요. 안보실이 성급하게 회담 사실을 발표하면서 짧은 환담에서 여러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한 건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바이든 따로 만난 정상이 총 5명의 느낌표는 외교는 잘해야 본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이 하루 준 상황에서 두 정상이 만났고 양국 최대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안보실에 성급한 발표가 없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야당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참모들의 외교 실책에 대한 부담을 떠안은 결과가 됐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여론조사를 왜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이틀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을 대상으로 민주당 의원 질의 도중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이렇게 자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빼달라.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후보 때 자신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아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요. 지난 14일 보도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를 보시면 야권에선 이재명 대표가 40.1%로 1위, 여권에선 한 장관이 18.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를 민주당이 언급을 하는 건가요? 네, 표면적 이유는 집권 초기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지만 내심 제2의 윤석열 현상을 사전에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 신인이었던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전 여론조사에 처음 등장한 뒤 민심이 확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로 대선 후보에 이어 대통령까지 당선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장관 견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한 장관 견제가 사실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재정 의원에게 들었다면서 한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 이 의원을 집요하겠다라와 악수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엘리베이터 앞이라 어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네, 하지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의원이 악수를 한 곳은 엘리베이터 앞이 아닌 행사가 열렸던 회의실 안이었고요. 악수를 먼저 청한 것도 한 장관이 아닌 이 의원이었습니다. 네. 한 장관 반응도 한번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이 한동훈 여론조사를 왜의 느낌표는 견제보단 민생 먼저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 장관을 거세게 몰아세웠지만 오히려 한 장관의 존재감을 키워줬다는 지적이 나왔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말라 하기에 앞서 민생을 더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 장관은 물론 여권 후보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를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네. 김아림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